네, 안녕하십니까. 조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성권아이롱 실크스토리 퍼머넨트는 우리 모델님을 보시면 위빙 탈색으로 인해서 조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모질은요, 약간의 발수성 가늠모예요. 발수성인데 가늠모입니다. 발수성이라는 것은 수분을 뱉어내기 때문에 모발이 가볍죠. 가벼우니까 뜨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습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얼마만큼 단백질을 안에다가 잘 채워서 결을 큐티클 층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안쪽에 보습력을 줘서 무게감을 만들어주는가를 포커스를 두고 연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연화 타임을 할 때 주의사항은 첫 번째 비어있는 발수성이기 때문에 아미노 미스트, 아미노산이 가장 흡수가 좋은 것은요, 크림보다는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물 타입의 아미노산을 먼저 도포합니다. 물 대신에 특히 건조한 부위를 찾아가면서 네이프존은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도포한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해야 한다? 빗질을 한다. 빗질을 해야만이 고르게 들어갑니다. 자, 벌써 물만 닿아도 늘어지려고 해요. 빗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달래서 빗질해야죠. 자, 빗질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자, 연화를 하는데, 자, 탈색을 했다는 것은 그 옆은 탈색하지 않았죠. 위빙 탈색을 했으니까. 그러면 연화를 동일하게 도포를 해야죠. 약액의 파워를. 그러려면 지지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버팀목을 할 수 있는 큐티클을 단단하게 지지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탈색모가 그렇지 않으면 자지러지죠. 이럴 때는 약을 어떻게 제조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탈색했던 머리는 이미 알카리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pH를 컨트롤할 수 있는 pH 4.5의 약재를 주 베이스를 잡습니다. 자, 4.5 하고요. 4.5가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pH가 약간 높은 것을 적어도 전체 용량의 5에서 10%는 들어가야 돼요. 극한 손상일 경우에는 5%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아이를 이제 섞었습니다.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아미노 미스트를 아미노 크림으로 제조된 게 있어요. 이 아이를 약액에 섞거나 아니면 일부를 겉자락을 도포해 주거나, 그 다음에 지금 페이스 라인 있죠. 페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 크림을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안을 하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도 알카리화가 되지만 클렌징 크림이나 비누로 인해서도 빨리 알카리화가 돼요. 그래서 페이스 라인을 아미노 크림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 얇아져 있어요. 이런 부위는. 자, 심하게 많이 도포해도 연화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 개를 믹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 베이스는 한 90% 이상, 한 85%가 산성펌제고요. 4.5에. 그리고 5%가 pH가 좀 높은 펌제고요. 굿대예요. 그리고 나머지 5%가 아미노 크림입니다. 그리고 약액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바르느냐? 너무 과하게 바르지 말고 베이스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점을 찍으세요. 점 이렇게 약하게 바르셔야 돼요. 특히 겉자락은요,
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죠. 자, 젖을 정도는 아니면서 촉촉한 정도. 자, 주베이스를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자, 벌써 속만 해도요,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건강하죠? 그러니까 탈색이 심한 부위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 완전히 젖어 들어가지 않고 지지대만 만들어주게. 자, 네이프로 넘어갔더니 더더군다나 별로 없죠? 그럴 때는 여기는 그다지 바를 이유가 없네. 그래서 조금만 바르고요. 그 밑을 내려가 봐요. 자, 여기는 특히 끝만 약간 바른둥만둥 하면 되겠네. 요렇게 고르게 사이드까지 다 1차 도포를 해 놓습니다. 고르게 도포했어요. 특히 이 페이스 라인이라던가 사이드에는 좀 더 촉촉하게. 그 다음에 네이프나 이런 건강한 부위는 거의 바른둥만둥. 우측도 마찬가지로 고르게 도포를 했습니다. 손상모는요, 연화 타임을 짧게 본다, 길게 본다. 강한 약으로 짧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베이스를 지지대를 줘서 천천히 약한 약으로 길게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길게 보는다 얘기는요, 20분에서 30분은 넘지 않는다예요. 자, 이래서 이제 건강모부터 도포할 진짜 연화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pH 환원력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오늘은 컬을 위에서부터 균일하게 컬을 내는 쪽으로 할 거예요. pH 높은 약을 실크스토리 펌제에 상당히 하드해요. 얘를 전체 용량의 1대1로 제조를 할 겁니다. 뭐하고? pH 4.5하고. 네, 1대1로 제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섞습니다. 자, 이때 모발을 촉촉하게 윤기, 약간 발수성이라 윤기가 없어요. 윤기를 주기 위해서 콜라겐 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넣습니다. 섞습니다. 자, 이 정도의 약으로 거의 도포한다고 보셔야 돼요. 건강모를 1차 도포합니다. 뿌리 가까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 정도 건강모 도포했죠. 끝에는 이 약을 연결 도포했죠. 그리고 끝에 한 10여 cm에서 15cm 정도를 남겨두고 네이프 탑 크라운 사이드 순으로 도포해 나갈 겁니다. 뿌리 쪽을 끝자락을 빼고 다 도포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네이프 존을 만져봤더니 네이프는 연화가 진행이 거의 약액이 너무 약한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사이드는요 연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사이드 쪽에 연화 정지할 수 있는 미스트를 조금 충분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결 도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도포해 놓고 그 다음 다시 아까하고 똑같은 순서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아까는 브로킹 양을 좀 더 적게 했죠.
이번에는 크게 해서 연결 도포한다. 순서는 똑같이 네이프, 백, 탑, 탑 크라운, 사이드, 프론트 사이드 이렇게 순서로. 자, 연화 끝나고요. 지금 타월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타월 드라이를 하실 때는 웬만하면 두피를 위주로 건조시키는 게 좋아요. 너무 과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 고르게 머리카락을 비빈다라는 느낌보다는 두피를 건조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 이렇게 두피 안쪽을 수분을 건조시키겠다. 그리고 최대한 이 머리는 꼬지 마시고요. 결을 잡아서 이렇게 짜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안쪽 여기 머리가 수분이 제일 뭉쳐 있죠. 그럼 안에서 잡고요. 아코디언 잡듯이 이렇게 짜주는 게 좋아요. 이걸 틀어서 돌리는 게 최악이다. 이렇게 건조를 어느 정도 했죠. 그러면 내가 연화를 과연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죠.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엉키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최대한 안 엉키고 쑥쑥 내려가고요. 큐티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손가락으로 보시고, 그 다음 발수성은 이 상태에서 최대한 수분이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열보호제를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바로 뿌릴 거예요. 타월 드라이 후에. 생각보다 많이 도포합니다. 도포하시고 균일하게 빗질하고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하고 와인딩을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의 앞머리가요. 이 고객님이 모류가 이쪽은 쓰고 이쪽은 붙었네요. 그러면 산화가 되기 전에 빨리 모류 교정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먼저 10파이로 앞머리 프론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파이 온도는 145도에서 150도입니다. 자, 목은 가까이 들어가고요. 들어가기 직전에 이 아이를 수분을 체크를 해보시고 수분이 많지 않나 많은가를 보시고, 목은 가까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멈추죠. 자, 회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 높여서 멈추고. 자, 하나 멈추고. 자, 회전을 많이 하지 않고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너무 강하게 회전하지 않고 닿는 듯 멈추고 그대로 엘리베이션으로 자연 볼륨을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대로 멈춥니다. 자, 이쪽이 더 쏟아지네요. 그러니까 좁게 해서 멈추고, 아이롱을 급격히 회전하지 않는다. 자, 멈춘다. 그대로. 그래서 이 모근을 잡은 머리를 이제 중간 볼륨을 잡아주기 위해서, 자, 그 엘리베이션 멈춥니다. 자, 엘리베이션 멈춥니다. 엘리베이션. 이렇게 되면 회전하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발이 자라더라도 자연스러워요. 닿는 듯 멈추고요. 엘리베이션 90도 갑니다. 멈추고 끝까지 하시면 이 머리가 볼륨이 툭 털었을 때 스타일이 나오겠죠. 그 다음 앞머리에 머리가 짧은 머리를 보시면 탑 볼륨은요, 자연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굳이 많이 살리진 않아도 그냥 자연 볼륨.
자, 내가 이 모발에 맞는 온도 찾기는 바로 머리를 만졌을 때 머리가 따뜻하기만 하다. 그러면 이 모발은 열에 강한 머리예요. 보니까 이 모발은 열에 강한 머리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머리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큰 파이로 연동을 시킬 겁니다. 연결해서 와인딩을 할 거예요. 보시면 자, 상당히 두껍게 잡죠. 그리고 매직기로 한번 다립니다. 자, 16파이 들어가고요. 자, 19파이로 할 수 있는데 16파이를 하게 되면 볼륨 중심으로 갈 거예요. 자, 인 밀듯이 와인딩 4분의 1 갔죠. 밀듯이 4분의 1 회전, 밀듯이 4분의 1 회전. 자, 밀듯이 4분의 1 회전. 이렇게 해서 두 바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프론트 머리를 했어요. 자, 우리 여기 그 모델은 탑 볼륨이 나는 싫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드도 싫어요. 다만 프론트에 있는 머리가 너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는 게 그랬어요. 그래서 페이스 라인에 이 페이스 사이드에 있는 여기의 볼륨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류를 자, 이렇게 자, 모류를 체크를 해 봤더니 모류가요. 이렇게 붙었어요. 보실래요? 와, 이렇게 붙었어요. 그다음에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숱도 약해요. 그러면 파이가 작아야만이 모근이 살겠죠. 그래서 8파이로 쓱 회전. 쓱 멈추고요. 회전. 싸잡고요. 연결. 자, 이 네이프 전부 다요. 한 방에 갈 수도 있지만 닿는 듯 멈춤을 하고 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죠. 자라날 때를 생각하고 자, 깍두기를 가고 자, 하나 멈춤 회전 높이 펼쳐 멈춤 회전 진행 펼쳐 얘를 아직 수분이 덜 날아간 상태에서 연결 자 높이 멈춤 높이 멈춤 펼쳐 여기도 되게 붙었네요. 그래서 하나 멈춤 이때 페이스 라인의 1cm는 절대 이 1cm는 절대 살리지 않는다. 주의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머리가 얼굴에 닿아요. 그래서 이 사이드에 있는 머리를 진행을 하고 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가고요. 얘를 방향을 주고 싶네요. 이렇게까지 우측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프론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사이드를 뿌리 볼륨을 한 부위를 와인딩을 할 겁니다. 자, 19파이에. 지금 이제 2바퀴예요. 잡아주고요. 자, 2바퀴 반을 넘어서고요. 3바퀴에서 멈춥니다. 요 부위는요, 네이프의 사이드의 가장 아랫단보다 좀 더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 연결된 데를 좀 더 한 번 더 잡아주시고 10파이로 매직기로 한번 1차 수분 조절해 주시고요. 10파이로 자연 볼륨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자, 머리카락이 워낙 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잡아주시고요. 이 부위는 좀 더 부피감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19파이가 아니라 16파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파이로 하나. 사이드 볼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밀듯이 일찍 회전했죠. 자, 2바퀴. 자, 끝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모발이 쑥쑥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거지로 당기지 마시고 달래가면서 입을 열고 입을 닫고 뜸, 입을 열고 수분 내뱉고 뜸, 또 손 바꾸시고 노텐션으로 열고 수분 뱉고 회전하고 뜸을 반복해 가면서 모발을 늘리지 않게 3바퀴 와인딩을 했습니다. 자, 이 위는 좀 더 컬링을 하고 싶어요. 자, 자연 볼륨은 또 갖고 싶어요. 자연 볼륨. 자연 볼륨을 하고 싶을 때는 선권으로 회전이라는 동작을 하지 않고요. 그대로 멈추고 그대로 엘리베이션만 높여서 자연 볼륨을 잡아줘요. 뿌리 볼륨 테크닉이 아니라 하나, 둘,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엘리베이션만. 그러면 자연 볼륨이라는 게 성형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연결 동작 매직기로 수분 조절해 주고요. 조절해 줬어요. 그리고 브로킹, 앞에 있는 머리 브로킹을 작게 떠서 이 아이를 스파이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 스파이럴을 할까 싶습니다. 인 한번 컬 잡고요. 16파이로 자, 얘를 풀어내고 바로 와인딩. 자, 열고 회전 올라가서 와인딩.
열고 원 내려가서 올라간 만큼 자, 와인딩. 이때 이 아이가 절대 틀어지지 않도록 꼬이지 않도록 자, 무발의 온도는 내가 손으로 쥐어도 견딜 수 있는 온도. 과열을 쓰시지 마시고 그래서 인 안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인컬 같이 고정이 되죠. 또 하나 자, 자, 먼저 사전 인컬 잡아줬죠. 진행 나와서 스파이럴 조이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19파이, 16파이, 16파이 스파이럴 했어요. 인 스파이럴. 자, 이 사이드를 인 스파이럴을 한 이유는요. 여기 사이드의 볼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탑은 인컬로 두 바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부위에 웨이브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디까지 이 미들의 골든 포인트 아래까지 전부 다 스파이럴을 할 거예요. 그 스파이럴 진행하고 여기는 다 인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를 스파이럴로 하기 위해서는 가로 섹션 여기는 두상 자체가 죽지 않았어요. 조금 다소 넓게 떠서 달인 다음 스파이럴을 브로킹을 얇게 떠서 여기 되게 컬이 필요한 부위예요. 얇게 떠서 스파이럴을 바로 갈 거예요. 인 스파이럴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킹이 얇았을 때는 좋은 방법이 뭐냐? 요 안으로 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해서요. 자, 요 안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돌린 상태에서 자, 끝에 남았을 때 인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브로킹이 작은데 그걸 일일이 하는 건 시간 낭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킹이 작았을 때는 자,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서 각도가 들어서 할 것인가 낮춰서 하셔야 돼요. 낮춰서 인 한 바퀴를 돌려서 정확하게 뜬 포인트를 한번 준 다음에 얘가 틀어지지 않도록 꼬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이 아이를 이 안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하나 이렇게 넣고요. 또 안으로 치고 들어가게 해서 또 이 아이를 요 안으로 이렇게 해서 또 요 아이를 이렇게 안으로 또 그런 이때 이 글러브가 상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만이 여기가 자욱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자욱이 생겨요. 이렇게 밀려 나가고 안으로 또 들어오게 하던가.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으로 와인딩을 통해서 얘를 밀려 들어가게 해요. 이때도 절대 끝자락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머리가 다 움직이죠. 그럼 뜸이 다 됐죠. 그럼 이 안으로 이렇게요. 다소 브로킹이 이 부위의 부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브로킹을 얇게 뜹니다. 그러면 모근이 이렇게 보시면 모근이 자연 볼륨은 또 떠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물론 성건으로 해도 좋지만 쉽게 가기 위해서 매직기로 한번 이렇게 뿌리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또다시 자, 뿌리만 잡아줘요.
그리고 바로 저기 파일을 큰 걸로 가고 있어요. 자, 부싯이 너무 작게 하면 히피평 같이 나올까봐. 자, 여기에서 자 바로 인 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뜸 포인트가 되고 나면 밀립니다. 머리카락이. 그럼 밀리면 안으로 들어갔다가 얘를 그 자리에서 그래. 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그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뜸 주죠. 그리고 또 요 자리에서 그 다음에 요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때는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컬링을 돌려준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안으로 얘를 또 넣어줍니다. 절대 스르륵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전부 다 스파이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과 네이프가 남았죠. 그러면 네이프 존을 하프로 나눈 다음 두상 곡면 따라 조금 넓게 갈 겁니다. 이렇게 브로킹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넓게 뜨죠. 이 부위를 한꺼번에 꼼꼼하게 다릴 필요가 없어요. 시쿠파이로 잉컬로 마무리합니다. (90도로) 이것이 아니고요. 자, 요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다릴 때부터 이렇게 50도로. 그래야 웨이브가 리버스 방향으로 가죠. 갑니다. 오케이. 인. 자, 멈추고 회전. 자, 모지를 나와서 멈춥니다. 빼내죠. 자, 열고요. 달래가면서 회전. 자, 달래가면서 회전. 늘어나지 않도록. 자, 원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건은요, 입을 열고요, 얘를 늘리지 않고요, 달래가면서 얘를 빠져 모발을 진행되는데, 원건은 입을 닫고 갔기 때문에 밀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상모를 웨이브를 걸 수가 없죠. 늘어나 버리는데. 자, 세팅이나 디지털은 압착을 해버리죠. 압착을 하는데, 건강모보다 손상모가 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한 퍼머넨트를 할 수가 없죠.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아이롱 폼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완성도의 싸움이에요. 내가 모름지기 디자이너라면
내가 얼마만큼 돈을 받느냐보다는 얼마만큼 완성도 높은 것을 만들어내느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용인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오는 고객을 얼마나 행복하게 스타일을 연출해서 그분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미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 어려우니까 공부하기 싫어. 그게 무슨 자긍심이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잉커를 전체적으로 다 요 이어백까지 하고요. 그 위는 16파이로 두 바퀴 반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딩을 다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스파이럴을 했고요. 사이드 인스파이럴, 네이프하고 미들은 잉커를 했어요. 19, 16, 16 파이로. 그러면 중화를 할 때 뭐 랩핑을 중화를 할 때 뭐 망을 씌우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먼저 중화를 하셔야 돼요. 중화제는 이분은 사이드 볼륨과 탑 크라운 볼륨, 탑의 볼륨이 필요하다겠어요. 먼저 뿌리셔야죠. 과도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자, 여기 볼륨.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고르게 하고 3분 있다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세척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월 드라이 하고 왔습니다. 물 세척만 깨끗이 했어요. 샴푸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수건으로 타올로 꾹 한번 이렇게 짜고요. 젖은 상태에서 한번 상태를 보는 거예요. 컬의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균일하게 컬이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건조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분을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건조가 다 됐습니다. 된 상태에서 자, 에센스 한 2방울 정도를 겉자락을 중심으로 도포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자, 요 부위 19파이죠. 요 부위 16파이죠. 19파이. 파이의 그 크기가 보세요. 동그라미 크기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파이럴이죠. 스파이럴. 스파이럴은요, 이렇게 흐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사이드 볼륨을 표현하기 좋아요. 그 다음, 네이프. 자, 요 부위 스파이럴입니다. 스파이럴은 위에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파이럴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탈색한 부위, 탈색한 머리를 한번 찾아서, 자, 이 탈색 머리예요. 찾아서 얘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겨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죠. 탄력 있죠. 네, 스파이럴. 그다음 네이프 존, 잉컬 크게. 그래서 여기에 부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골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는 머리를 스파이럴을 표현하고요. 나머지는 잉컬로 여신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데, 다만 부피감이 있는 스타일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스타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센스를 발라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앞쪽에 있는 머리는 스파이럴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요 프론트에 있는 머리가 되게 모류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류가 쿠션감을 느낄 수 있죠. 탑은 자연 볼륨을 표현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부위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볼륨감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쿠션감으로 느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성권 아이롱, 실크 스토리 성권 아이롱으로 오늘 탈색한 모발을 복구하는 느낌으로 파마넨트를 표현해 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